대표님만 봐도 연세대학교 다니시다가 미국 가셔서 뉴욕도 나오셨죠? 네네. 많은 부자들 만나잖아요. 네. 엄청나게 부자들 많이 많이 몇천억 부자들 너무 많죠.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학교 나와서도 난 학교 처음 들어봐요. 우리는 너무 평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가 부자인가? 학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엄마 아빠 다 저녁식 같이 안 하죠. 네. 돈의 중요성도 모르고 돈은 저 하늘에서 나오는 줄 알고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요. 돈에 대해서 일체 안 배워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거예요. 퇴직금 좀 나오겠죠. 치킨집 차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주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존니 대표님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존니 대표님을 참 좋아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모셨을 때는 그 말하지 못했던 이 속에 이렇게 풀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부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낼 거니까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너무 오랜만에 뵙거든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존니 대표님한테 들은 내용들을 늘 새기면서 살아요. 실천하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셨어요. 네. 존니의 부자학교. 여기 이제 또 대표직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뭐 직업이 대표신. 먼저 우리 이 부자학교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소개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금융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금융교육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너 뭐 할래? 그러면 미국 같으면 금융 산업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전부 의사 하겠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금융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세금 많이 낸 그 직업을 골라보면요, 어디가 이득인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5조예요. 1년에? 1년에. 뭐 최고긴 하지만, 예. 떨린다. 최고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단순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회가 다른 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를 다양성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특히. 근데 대표님 부자 맞죠?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뭐냐면 1조가 부자다 그러면 부자 아니고 돈으로부터 자유롭냐. 네. 네, 그게 부자죠. 저는 대표님의 그런 프로필을 알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프로필대로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분은 되게 부자인데 굳이 왜? 그냥 이제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사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너 부자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왜 굳이? 게다가 주변에 시샘도 받으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 부자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전 이러고 다니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히 지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요, 그게 사람이 살면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잘났고 못난 걸 떠나서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나 대부분 사람들이 노를 어떻게 보느냐, 전부 골프야. 잘 사는 사람들. 예. 나는 그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계속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한 2,500번 했더라고요.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어딜 가나 인사를 하는 사람이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분이 와서 저한테 몰래 너무 감사해요.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가 있구나. 더 그만둘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몸으로는 좀 피곤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저번 주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투자 교실을 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테슬라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사교육 학원 가지 말아라. 학원 가지 하면 더 부자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원주지 구원자.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또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과정을 만들려고 그래, 애들이.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고객으로 해야 되고.
제가 어떤 주식을 사라 말라 절대로 안 해요. 아이들끼리 서로 연구해 와서 발표하게 하고 펀드 매니저로서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아이들끼리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국의 금융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사명감이신 것 같아요. 사명감은 아니고요. 병이야 병. 병은 병이야. 아니고. 그냥 편히 살아도 근데 되는데. 그 오지랖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어려서부터 경제교육 시켜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작년부터 이리 와봐 있잖아 세계 1위 기업이 애플이란 데가 있어 사과? 이렇게 하고 뭐 테슬라도 얘기해줘서 일부러 막 박람회 가가지고 보여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너 주식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보죠. 그게 아니고 아이가 흥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해야 되고 차근차근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금융 문맹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노후 준비 안 된 거 한국 세계 1등이잖아요. 또 출산율 세계 꼴찌잖아요. 행복도 세계 꼴찌잖아요. 그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금융교육을 하지 않고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을 다 할 때까지 돈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학원만 다니면 돼. 야, 취직만 하면 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60세가 되고 70세가 됐을 때 노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돈에 대한 공부 안 했잖아요.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저녁. 네네. 그래서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바이오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실패한 얘기가 어떻게 되는데 승진한 얘기,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하잖아요. 한국은 안 하죠. 아이들이 학원 가 있죠. 엄마 아빠 다 저녁 식사 같이 안 하죠. 네. 돈의 중요성도 모르고 돈은 저 하늘에서 나오는지 알고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일체 안 배워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거예요. 퇴직금 좀 나오겠죠. 치킨집 차리는 거죠. 그게 지금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건 이제 액션이에요. 알겠습니다. 계속 사교육 줄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하셨었잖아요. 지금도 그 의견 당연하죠. 1년에 30조가 쓰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도 맞다고 보세요?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그렇게 안 하는데. 대표님만 봐도 연세대학교 다니시다가 미국 가셔서 뉴욕대 나오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 때문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만큼 뭔가 학벌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대표님 말씀이 먹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에 제가 많은 부자들 만나잖아요. 네. 엄청나게 부자들 많이 몇천억 부자들 너무 많죠.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나와서도 학교 처음 들어봐요. 실제로 부자들의 샘플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누가 부자인가. 학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실제로 우리 고객들 보면 아니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대부분 뭐 의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벤처들 미국의 벤처들은 또 생각보다 학벌들도 좋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안 해요. 미국의 부자들 빌리언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느냐.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도덕성이 높았다. 신뢰감. 두 번째 호기심이 많았다. 신분관계가 좋았고 투자를 일찍했다. 답이 똑같아요. 학벌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하지만... 빌 게이츠 하나 보고서 다 하버드 나와야 되나 보자는데 빌 게이츠는 10,000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리언애들 보면요. 다 대부분의 특징이 즐거운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한국의 사교육은 창의성 죽이는 교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교육을 하냐고요. 창의성이라는 건 언제 생기느냐? 놀아야 돼요. 스포츠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게 저는 한국에 필요한 거죠. 초등학교 강연 갈 때마다 내가 조건이 있어요. 엄마 아빠 반드시 참석할 것. 너희들 학원 가는 걸 거부해라. 엄마가 너희들 부자 만드는 거에 장애물이 될 거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들 쳐다봐. 봐. 그래서 그 아이들 모아서
투자 교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학원 들어가는 거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네가 펀드 매니저로 가등하고 네가 이걸로 투자를 해보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 실험적인 걸로 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돼. 남들 하는 거 그냥 그 물결에 가고는 싶지만 그렇지만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게 다 망하는 길이거든. 유태인은 항상 1등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1등은 어떻게 되느냐. 남들을 이겨서 1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면 네가 1등할 거다. 경쟁이 없으니까 모든 애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너는 왼쪽에 가면 너 혼자잖아. 그럼 네가 거기서 1등한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전 분야의 1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영수에서 점수로 자르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 근데 왜 그 길을 택해요? 잘못된 편견에 있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부자가 되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나거든. 그건 맞아요. 네. 그것보다는 누가 더 창업을 잘하는지, 누가 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창업 스토리를 가르쳐주고 다 달라야 돼요. 너는 이거냐? 근데 나 혼자 하기 불안해. 또 친구랑 같이 하면 되거든. 뭔가 이렇게 또 울림이 있어. 근데 안 지켜. 맞아요. 그때 필요할 때 이게 생각이 아니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액션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면 사기업에 쓰는 돈을 지금 아이들 창업 자금으로 써야 되고 맞아요. 1년에 30조가 아이들 창업 자금으로 써보세요. 우리나라가 나쁘게 될래야 나쁘게 됐을 거. 애 낳기 전에는 유치원 사교육비가 50만 원, 100만 원, 초등학교 가면 200에서 진짜 이 정신 나간 엄마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예체능 몇 개 넣었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그게 이제 있었는데 공포거든. 공포예요. 남들 다 아는데 우리 애들 왜 우리 애가 뒤처질까 봐. 맞아요. 가만 놔두는 게 가장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엄마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 근데 아이들은요 대부분 엄마에 대해서 증오가 있어요. 또 나를 왜 이렇게 해? 학원에 가라고 그러고 또 옆에 애랑 왜 비교하라고 그러고 왜 엄마는 내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아이하고 대화가 단절이 돼요. 지금 한국이 그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엄마는 뭐라 그러냐. 나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거든. 본인을 위해서 한 거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이고 때문에 애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 보면 이건 아동학대라고 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다 써서 그다음에 아이를 괴롭혀서 그거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얼마를 썼는데 너 이래? 이러면서 애를 또. 그렇죠. 그 돈으로 이제 아이들이 펀드 매니저 되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저도 막 그래갖고 떨립니다. 그 엄마들이 이 아이한테 펀딩을 해주고 아이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아이가 엄마한테 보고도 하고 엄마 돈이 준 걸로 이렇게 불었는데 뭐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는 게 즐겁게 만드는 거죠. 펀드 매니저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공부 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공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펀드 매니저 공부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 경제를 알려면 너 철학이죠. 그러니까 많은 게 우리가 그 평균에 살아있는 거, 산업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방에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 와서는 깜짝 놀래요. 제 방에 컴퓨터가 없었거든. 컴퓨터가 없이 어떻게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 내가 살 때 이 회사를 왜 샀는지 그건 내가 나름대로 버스에서도 그 글을 읽어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회사 방문도 해보고 야, 이 회사 갖고 한 10년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그게 펀드 매니저 역할이에요. 그래갖고 이 펀드 매니저는 막 수학도 막 잘해야 되고 산수만 하면 돼요. 그 정도예요. 나 농담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끔 곱하기. 대표님을 나 중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적인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전부야. 막 그냥 차트 보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 그건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건 갬블러죠. 그러니까 기업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에 투자하는데 내가 차트를 왜 봐요? 기업에 투자하는데 어저께 주식 사고 또 내일 팔고 이거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죠.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